자, 계속해서 우리 3회 문제 산업기사 기기 41번부터 풀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삼상 전원의 수전단에서 전압 3300V, 전류가 1000A, 뒤진역률 0.8에 전력을 받고 있을 때 동기조상기로 역류를 개선한대요. 역류를 1로 개선하고자 한답니다. 이때 필요한 동기조상기의 용량을 구해달랍니다. 이건 원래 이제 전력공학에 나오는 문제 형태인데, 우리 콘덴서 용량이잖아요. 결론은 QC라는 놈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P에다가 유효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얘 단위는 킬로와트가 됩니다. 여기에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 마이너스 들어가는데, 요걸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잡아주시면 되고요. 개선 전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 후를 빼주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잡아주시면 콘덴서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기조상기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P 값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 우리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유효전력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주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루트3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삼상이니까. 루트3 VI에다가 코사인 세타 잡아주시는데, 얘가 이제 킬로와트니까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까지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루트 3에다가 전압이 지금 얼마 줬냐면요. 수전 전압 들어가야 되겠죠? 3300V. 그 다음에 전류가 몇 암페어냐면 1000암페어래요. 기본 단위가 주어졌으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는 겁니다. 역률이 얼마냐면 0.8을 넣어줘야 되겠죠? 0.8. 그죠? 동기조상기를 설치하기 전에 역률을 넣어줘야 되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됩니다.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구하면 4572.61kW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유효전력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 구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얼마냐면 4572.61에다가 곱하기 역률 개선 전 넣어주면 됩니다. 개선전이 아까 얼마냐면 뒤지면 0.8이었죠? 그러면 사인이 얼마? 0.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개선 후가 얼마냐면 1로 개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코사인 1이면 사인 얼마냐면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이 1이면 사인은 0입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1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기 누르시게 되면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1분의 0은 0이니까 요것만 계산기 누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요. 약 대략 3429 콘덴서 용량의 단위 kVA로 나오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2번 갈게요. 42번 문제입니다. 기동장치를 가는 단상유도 전동기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반콘 분쇄잖아요. 반발 기동형, 그다음에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반콘 분쇄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걸 뺀 나머지예요. 왜냐면 단상이 아닌 거 찾는 거거든요. 그럼 이중 농형은 우리 누구냐? 삼상이죠.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로 들어갑니다. 이중 농형. 그래서 단상이 아닌 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볼게요. 트라이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아까 우리 트라이액 나왔던 거잖아요. 2회 때. 이방향 3단자, 쌍방향 3단자고, 두 개의 그 다이오드를 역병렬로 연결한 거예요. 쌍방향 3단자.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시면 SCR 두 개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역병렬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3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에 전류를 흘리면 어느 전압이든 어느 방향이든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당연히 도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으로 갈게요. 44번 보시면 일반적인 직류전동기의 전격 표시 용어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요게 이제 신용 문제로 출제가 된 거죠.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맞추시고요. 요거는 우리 순시전격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잘 나오지는 않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45번 가볼게요.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운전율이 좋은 방법 물어봤는데, 우리 전압 제어가 답이죠. 우리 직류기의 속도 제어를 보면,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을 보게 되면, 일단 우리 아닌 거 물어보면 누구냐면 유도기에 나오는 2차 여자법이 대표적인 답입니다. 종류 아닌 거 물어보면. 그래서 직류기의 속도 제어법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오메 법칙으로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오메 법칙.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누구? 계자 제어가 있죠. 계자 제어가. 첫 번째가 바로 우리 계자 제어법이 되겠습니다. 계자 제어법.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 전압 제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항 제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으로 기억하자. 그래서 계사 제어법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 우리 그렇죠? 정출력 제어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출력 제어. 그 다음에 전압 제어법의 특징이 뭐예요?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운전 효율이 좋겠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압 제어가 우리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워드 레어로드 방식과 일근어 방식이 있는데 그 일근어 방식이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하 변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플라이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 레어로드 방식과 일근어 방식의 차이점이 플라이율이 또 다른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죠. 2번 전압 제어법.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 운전율이 좋다. 2번 전압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문제 한번 볼게요. 46번 문제는 탭 전환 변압기 1차 측에 몇 개의 탭이 있는 이유로 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전점에 전압 조정하는 거죠.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상 변압기 보시면 아마 위로 올라가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상 변압기 위에 보면요. 맨 꼭대기 보면 동그란 그 뚜껑이 하나 있어요. 그 뚜껑을 딱 열면 탭 전환 장치가 있습니다. 그 전압을 가지고 탭을 이용해서 수전점의 전압을 조정하게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원래 기존에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요. 뭐 또 신용 문제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스태핑 전동기가 나왔는데 우리 스태핑 전동기는요. 한 바퀴 회전을 많은 수의 스텝들로 쪼개가지고 그 회전시키는 직류전동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태핑 전동기가. 스텝각이 3도인데 그 1펄스당 스텝각이 3도란 얘기고요. 스태핑 주파수, 펄스 레이트라고 주었는데 맥박수입니다. 맥박수가 1200pps라고 주어졌죠. 그 1200pps가 뭐냐면 1초당 입력 펄스가 12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1펄스당 스텝각이 3도고요. 1초당 입력 펄스가 1200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3600이 나오는 거죠. 1초당 스텝각이. 전체 각이. 1초에 그 스텝각 전체가 3600도가 되는 겁니다.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PPS가 누구 약자냐? 펄스 퍼 세컨드 1초당 그 맥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초당 맥박수. 그래서 1초당 펄스 신호가 1200이 발생한다. 1펄스당 스텝각이 3도니까 두 개를 곱하면 전체가 3600이 나오는 겁니다. 각도가. 그 스태핑 전동기의 회전 속도 물어봤죠. 그러면 1회전이 360도니까 전체 뭐예요? 1200을 3으로 곱한 다음에 360도 나누면 답이 나오겠죠. 회전 속도가. 그래서 10도가 되는 거죠. 10도.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스태핑 전동기의 회전 속도 10도 RPS가 되겠죠. 그 다음에 48번 문제 갈게요. 48번 문제.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이 영향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아까 우리 2회 때도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권선의 전류가 흐르면서 그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전기자 반작용인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때 영향이 이제 아까 정리해드렸지만 첫 번째 편자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성축이 이동되고 브러쉬를 이동시켜서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를 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된다. 두 번째가 감자작용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속이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자속이 감소하면 기전력이 감소하고요. 발전기 출력이 또 감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불꽃 섬락이 발생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주자속이 지금 아닌 거 물어봤는데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1번에. 감자작용이라고 했죠. 자속이 감소한다고 해야죠. 증가가 아니라 자속이 감소한다. 그래서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전기자 반작용이 되는 거죠. 예, 뭐 연장 중요한 파트에서 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출제가 됐네요. 49번입니다. 유도전동기 역상제동의 상태를 크레인이나 권상기에 강화시에 이용되고 속도 제한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제동법 물어봤는데 우리 속도 제한의 목적에 사용되는 제동법이 유도제동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은
유도전동기에 역상제동이 있는데 역상제동의 상태를 크레인이나 어떤 권상기의 강화시에 또 사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속도 제한의 목적이 사용되고 그래서 유도제동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기억하고 가시는 방법은 유도전동기가 나왔으니까 유도제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들어갈게요. 50번은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 중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이것도 뭐 잘 출제가 되는 파트잖아요. 단락비가 큰 기계 특징 해가지고 그래서 단락비가 크면 우리 큰 게 어떤 기계예요? 철극기죠. 철극기 또는 뭐 돌극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출이 되어 있는 놈,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수차발전기가 되는 거죠. 수차발전기. 그래서 첫 번째 뭔 특징이 있어요? 안정도가 증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실이 작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작습니다. 우리 전압 변동률을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이제 표현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전 용량이 커지죠. 용량이 커집니다.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효율이 떨어지죠. 왜? 철선이 크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 나빠진다. 철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동기 임피던스가 작죠. 이렇게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락비가 큰 게 특징이 아닌 거, 맞는 거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전압 변동률이 작다라고 해야죠.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전기 자반작용이 작다라고 해야죠.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 자반작용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충전 용량이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죠. 용량이 커진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과부하 내량이 큰데 이게 뭐냐면 과부하에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부하 내량이 크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좋은 얘기. 과부하 내량이 크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전류가 불연속인 경우 전원 전압이 220V고요. 단상 전파가 나왔네요. 중요하겠네요. 단상 전파. 밑줄을 좀 거놓으시고요. 점호각이 90도래 알파가. 직류 전압 물어봤죠? 그럼 우리가 직류 전압 ED는 어떻게 됩니까? 전파잖아요. 전파는 우리 0.9에다가 2 한 다음에 점호각이 나오면 무조건 이걸 적용하라고 그랬죠. SCR을 이용해서 출력 전압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의 코사인의 알파를 적용해줘야 됩니다. 그럼 0.9에다가 2가 얼마예요? 상전압이 되는 거죠. 전원 측의 상전압 220V고요. 교류 측 전압입니다.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의 코사인 알파입니다. 코사인이 몇 도냐면 90도 주어졌나요? 예, 90도. 요거를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여러분들 99V가 나와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있네요. 4번. 자, 그다음에 이제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계 냉각 방식 중 유입자 냉식의 표시 기호를 물어봤는데 원래 이게 실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필기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ONAN이 답이 되겠죠. 오일 내추럴 에어 해가지고 내추럴 해서 유입자 냉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AN은 건식자 냉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3번의 ONAF는 유입 풍냉식이고요. 그 다음에 OFAF는 송유 풍냉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유 풍냉식.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문제 가볼게요. 53번 문제. 타여자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다음 중 어느 제어법을 이용한 것인가 물어봤는데 아까 저기 얘기했죠. 그 우리 전압 제어, 직류기 속도 제어, 전압 제어 쪽에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워드 레오나드 방식하고 일근화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전압 제어의 종류로 들어가겠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플라이휠이 필요가 없고요. 일근화 방식은 부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플라이휠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이 플라이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54번. 직류발전기의 무브와 특성 곡선은 다음 중 어느 관계를 표시하신 거 물어봤는데 이거는요. 우리 발전기의 특성 곡선이 4가지가 있어요. 이걸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설명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가지를 순서대로 외우세요.
첫 번째 누구냐면요. 무부하예요. 무부하 특성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 특성곡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부 특성곡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가 있으면 누가 있어? 그렇죠. 외부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무부하, 부하, 내외. 다시 갑니다. 없는 거죠. 무부하는 부하가 없는 거. 무부하. 그럼 없다가 생기는 거죠. 없으니까 생겼죠. 부하. 부하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IF가 먼저 출제가 나오는 거고요. IF가. 그 다음에 I가 두 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IF가 먼저 나오고 I가 두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요. 전압이 나오는데 EV, EV로 나옵니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무부하, 부하, 내외 기억하시고 IF 두 번, I 두 번, 그 다음에 EV, EV입니다. 우리 쉽게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는 거야? EV 하고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외우자는 얘기죠, 쉽게. 그래서 우리 무부할 때는 계좌전류와 유기전력의 관계곡선. 즉, 계좌전류가 커지면 기전력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자속이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IF 계좌전류와 단자전압이 되는 거죠. 부하가 걸려있으면 단자전압이 존재하는 거죠. 무부하시전압에서는 기전력하고 무부하시전압이 같기 때문에 E가 오는 겁니다. 부하가 걸리면 단자전압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외부는 I가 오고 EV가 온다. 그래서 IF 두 번, I 두 번, EV, EV 순서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무부하 특성곡선이니까 누구예요? 계좌전류와 그렇죠. 유기기전력의 관계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좌전류가 있는 게 1번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인데 지금 보니까 유기기전력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단자전압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답인데 정확히 답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답을 안 찍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단자전압하고 무부하 상태에서는 단자전압하고 기전력이 같기 때문에 단자전압이 유기기전력 대신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찍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2번.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5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을 봐주시면 단상면압기 2대를 사용하여 3150V 평형 3상에서 210V의 평형 2상으로 변하는 경우. 그러니까 3상을 2상으로 변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스코트 결선, T 결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각 변압기 1차 전압과 2차 전압이 얼마냐요? 자, 일단 주자 변압기가 있고 T자 변압기가 있는데 그 T자 변압기가 스코트 결선이거든요. 그 3상을 2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때 탭의 위치가 있죠.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상을 정상적인 3상 결선을 2상으로 변환하면 전압의 불평형이 발생되는 거죠. 그 전압의 불평형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권수비 탭의 위치를 맞춰주는데 그게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자 변압기는 그 주어진 전압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3150에 2차 210. 그게 정답이고요. T자 변압기는 어떻게 하냐면 2차 측은 그대로인데요. 1차 측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3150 있잖아요. 그 전압에다가 탭의 위치가 들어가야 돼. 2분의 루트 3.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2차는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2차 전압이 얼마였냐면 아까 210V였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자 변압기는 주어진 1차, 2차 3150에 210V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T자 변압기 1차 측만 요 탭의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2분의 루트 3. 그리고 2차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되겠죠. 2번. 뭐 55번도 잘 출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만점을 맞으려고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6번 보시게 되면 3상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2차 저항제와 관계가 없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3상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보시게 되면요. 속도 제어법이죠, 정확히.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농형이 있잖아요, 농형. 농형의 속도 제어가 종류만 제가 잡아드릴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누구 있어요? 첫 번째가 주파수 제어가 있죠. 이것도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도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극수변압법. 그 다음에 전압 제어가 있죠. 우리 SCR의
위상각을 이용해서 속도를 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권선형인데 이 권선형에는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첫 번째 2차 저항법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우리 여자법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있냐면 종속법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직렬 종속, 병렬 종속, 차동 종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분류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럼 2차 저항과 관계가 없는 거니까 2차 저항은 누구와 관계 있어요? 권선형이잖아요. 근데 1번에 보시면 농형 유도 전동기에 이용된다고 했는데 농형의 종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권선형에 적용이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57번은 용량이 50kV 변압기의 철선이 1kW고요. 전부와 동선이 2kW래요. 2kW. 이 변압기를 최대 효율에서 사용하려면 부하를 몇 kV에 인가해야 되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n분의 1 부하시의 효율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루트에다가 우리 PC분의 PI를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철선이 1이고 동선이 1일 때 효율이 70%가 나온다 그랬죠, 제가. 변압기 효율이. 그래서 요거 이제 효율이 최대가 얼마일 때, 부하에 얼마만큼 공급할 때 효율이 최대가 되느냐, 손실이 최소가 되느냐, 그걸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철선이 1이고 동선이 얼마냐면 2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0%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0.7 나와요, 0.7. 그러면 지금 변압기 용량이 50, 지금 kV짜리가 있는데 이 철선이 1이고 동선이 2일 때 손실이 최소가 되고 효율이 최대가 되려면 70%만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0.7을 곱하면 실제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35kV만큼만 부하에 공급을 했을 때 이 변압기는 손실이 최소가 되고 효율이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알아보고자 하는 공식이 요 공식이에요. n분의 1 부하시의 효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용량을 다 쓰면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70%만 썼을 때 우리가 손실이 최소가 되고 효율이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냐면 35kV만큼만 부하에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실기에서도 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자, 그 다음에 58번 갈게요. 자, 58번 문제. 이것도 뭐 아닌 출제가 됐었죠, 지금까지. 자,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우리가 농형의 기동법은 4가지가 있어요. 크게 봤을 때 직입 기동, 전전압 기동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Y델타 기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동 보상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리액터 기동이 있는데 기동법 한번 적어보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첫 번째 직입 기동, 그걸 우리가 전전압 기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얼마예요? 소용량 5kW 이하의 소용량에 사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많이 쓰는 실무에서 Y델타 기동이 있죠. 그래서 얘는 범위가 5에서 15kW 정도. 이 범위도 시험에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Y 기동을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기동 시에 그렇죠? 기동 전류를 줄여주는 거예요. 얼마로? 3분의 1배로 줄이기 위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액터 기동이 있죠. 얘는 상을 바꾸지 않고 리액터를 이용해서 전류를 제한하는 겁니다. 전압을 강압시켜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기동보상기가 있죠. 용량이 가장 큰 기동보상기에 의한 기동 방식이 있습니다. 역시 얘도 이제 상을 바꾸지 않고 우리 그 단권 변압기 탭 전압을 이용해서 강압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동 전류를 억제하고 전전압을 나중에 이제 가해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면 1번 보시면요. 전전압 기동법은 일반적으로 소용량이 적용된다. 맞는 얘기고요. Y델타 기동법은 기동전압이 루트 3분의 1배로 감소한다. 그죠? 왜냐면 델타에 비해서 Y는 또 우리 델타에 비한 게 아니라 성과 상 사이에 루트 3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성간에 비해서 루트 3배 감소가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리액터 기동법은 기동 후 스위치로 리액터를 달라간다. 그죠? 리액터를 거치지 않고 전압을 100% 인가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기동보상기법은 최종 속도 도달 후에는 기동보상기가 계속 필요한데 계속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기동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기동할 때만.
그 단권 변압기 탭 전압. 자,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물어봤는데 4번이 틀렸어요. 4번. 계속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끊어주는 겁니다. 기동이 완료가 되면. 그래서 전전압을 가해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59번을 보시게 되면 자, 3상 반작용 전동기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걸 물어봤는데 우리 리액션 모터라고 해가지고 반작용 전동기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직류 전압을 필요가 없고요. 그 여자 권선 없이 그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를 우리가 리액션 전동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액션 모터.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옳은 거. 여자 권선 없이도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가 리액션 모터. 반작용 전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0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건데 2대 3상 동기 발전기를 동일한 부하로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대응하는 기전력 사이에 60도의 위상차가 있대요.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에 공급되는 한 상당 전력은 약 몇 킬로와트냐 물어봤는데 이게 바로 서로 주고받는 수수 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상차가 발생하면 우리 유효순환 전류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는 동기화 전류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때 서로 주고받는 전력이 우리 수수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E ZS분의 E의 제곱 여기에 이제 사인 델타가 들어가고요. 킬로와트니까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면 되죠. 이때 중요한 건 이거는 상전압이 되는 겁니다. 성간을 주면 루트 3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력인데 동기화력은 이 사인을 미분해가지고 EZS분의 E의 제곱에 코사인 델타가 되는 거죠. 동기화력 공식이. 자, 그럼 집어 넣을게요. 동기 임피던스가 얼마냐면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하고 같으니까 5옴을 갖다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는 상전압이니까 지금 가로 안에 보면 기전력 성간전압을 3300V 줬어요. 그러면 우리 3300을 갖다가 얼마로? 그렇죠.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성과 상 사이에 루트 3배 발생하니까 전압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상이 성간보다 루트 3배 작으니까 상전압이니까 성간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Y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동기기가. 3상 Y결선. 그 다음에 사인 위상차가 60도고요. 사인 60도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약 얼마 나오냐면요. 314kW가 돼. 이 숫자도요. 지금 이 문제 숫자 안 바뀌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314kW. 자,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로 동기화력을 잡아드리면 이 동기화력 공식은요. 이렇게 돼요. 수전력을 미분한 값이라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EZS분의 E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델타로 나오죠. 코사인 델타. 그래서 동기화력에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동기화력 P는 뭐에 비례하느냐. 그래서 코사인 델타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가 커지면 동기화력은 어떻게 되냐. 반비례니까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에 또 전통적으로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20문제 풀이해드렸고요. 자, 아무튼 2017년도 1회, 2회, 3회 문제 60문항을 제가 산업기사 풀이를 해드렸는데 잘 준비하셔가지고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기회가 되면 2018년도 문제 풀이 때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를 만나시면 안 되겠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2018년도 1회 때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